아침에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납니다.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 계단을 내려가려 할 때 힘이 빠지는 느낌, 이 모든 것이 하루의 첫걸음을 망설이게 하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소리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음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제 저녁을 떠올립니다. 짭짤한 햄, 기름에 튀긴 전, 달콤한 디저트를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먹어왔던 익숙한 음식인데 어떻게 그것들이 무릎 통증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관절은 단순히 뼈와 뼈가 맞닿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골, 활액, 주변 근육과 혈관이 모두 건강해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을 촉진하는 음식은 활액을 탁하게 만들고 연골을 약하게 하며 혈류를 막아 결국 무릎의 소음과 통증을 불러옵니다. 놀라운 점은 무릎 관절을 망치는 주범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식탁 위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운동도 안 하는데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프죠? 라며 답답해하던 68세 어르신, 검진 결과 특별한 외상이 없었지만 매일 단 음료를 드시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마다 간편하게 햄을 구워 드셨는데 무릎 통증이 심해져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음식 때문일 줄은 몰랐다라고 하셨지요.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음식 선택이 무릎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행히도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염 식단으로 바꾼 환자들의 관절 통증이 몇 달 만에 뚜렷하게 줄어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분들의 65%가 모르고 먹고 있는 무릎 관절에 가장 해로운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대신 먹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일상과 삶의 질을 바꾸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은 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자 매일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부위입니다. 젊을 때는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도 별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동작이 무릎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 먹어서라는 이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한 생리학적 변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연골의 문제입니다. 무릎 관절은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매끄럽고 탄력 있는 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연골을 이루는 콜라겐과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가죽 소파가 갈라지듯 연골도 점점 얇아지고 미세하게 금이 갑니다. 이때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 신호가 더 쉽게 발생하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활액 관절액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릎 속에 맑고 끈적한 윤활유 같은 액체가 있어 마찰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활액의 양과 질이 떨어집니다. 더 탁해지고 점성이 줄어들어 관절은 마치 건조한 기계처럼 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환자분들 MRI를 보면 관절액이 거의 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염증도 한몫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체계는 과민하거나 둔감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염증 반응이 길게 이어지고 이 미세한 염증이 연골을 갉아먹으며 통증을 심화시킵니다. 흔히 만성미세염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검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검사엔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체중입니다. 무릎은 걸을 때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5배까지 하중을 받습니다. 70kg 남성이 계단을 오르면 무릎에는 350kg 가까운 힘이 순간적으로 실립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조금만 체중이 늘어도 무릎은 금세 SOS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중을 5kg 줄였을 때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었다는 사례는 의학적으로도 많이 보고됩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도 더해집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좌식 생활,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잦은 쪼그려 앉기 습관 등이 모두 관절을 더 빨리 닳게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라고 되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버틸 여력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연골과 관절액이 이미 약해진 상태이기에 같은 습관이 훨씬 더 큰 충격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관절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는 음식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하중과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음식이 염증을 키우고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적게 했는데도 무릎이 더 빨리 망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활발히 움직여도 무릎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식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무릎이 약해지는 이유는 연골의 약화, 활액의 감소, 만성염증, 체중 증가, 생활 습관, 그리고 음식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 또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무릎 건강과 음식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먹는 것이 관절의 운명을 결정짓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 이유를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 혹은 무릎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릎 통증의 배경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음식이 곧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무릎을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관절을 이루는 구조물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골은 콜라겐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활액은 혈액에서 걸러진 영양분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이 곧 연골의 재료가 되고 활액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음식이 이 과정을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은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데 무릎은 특히 하중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염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단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피부 트러블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무릎 통증으로 나타나지요. 의학적으로는 이를 개인별 취약 부위라고 부르는데 노인에게는 그 취약점이 무릎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무릎 관절은 혈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심장이나 뇌처럼 혈액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염증이 생기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염증이 관절에 생기면 그 여파가 오래 남고 통증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은 특별한 외상도 없었는데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관절 자체에는 큰 손상이 없었지만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매일 아침 설탕이 든 믹스커피 2잔, 저녁마다 튀김 반찬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운동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음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고 실제로 3개월 후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릎 통증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음식은 단순히 체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숨은 메커니즘은 염증이며 음식은 그 염증을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음식만으로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운동과 체중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식습관이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릎이 약해지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가장 해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식탁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무릎을 갉아먹는지 다음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가장 해로운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콤한 건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 조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지만 설탕은 몸 안에서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연료 중 하나입니다. 설탕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겪습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단순히 혈관이나 췌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릎 같은 관절에도 직격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이 활액에 스며들면 관절액이 탁해지고 연골을 보호해야 할 윤활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무릎은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통증 신호를 더 자주 보내게 되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설탕이 콜라겐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당화 글라이시인이라는 과정인데 혈액 속에 떠다니는 과도한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딱딱하고 끈적한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약하게 만들고 관절의 탄성을 잃게 하지요. 쉽게 말하면 젊은 시절에는 탱탱했던 관절이 설탕 때문에 더 빨리 낡아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며 찾아오셨는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고 체중도 평균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 점심엔 달콤한 빵, 저녁엔 단 음료를 꼭 드셨습니다. 특별히 과식하지 않아도 무릎이 아팠던 이유가 바로 이 숨은 설탕 때문이었습니다. 식단에서 단 음료와 빵을 줄이자 2달 만에 통증이 크게 줄고 걷는 것이 한결 편해지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설탕에 민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달콤한 음식을 꽤 드셔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염증에 대한 방어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설탕이라도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설탕 자체보다 비만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즉, 설탕을 먹어도 체중만 관리되면 무릎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지요.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비만이 없어도 당화 반응으로 인한 관절 손상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날씬한데도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설탕은 무릎 건강의 주요 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설탕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다가 아니라 숨어있는 설탕까지 찾아내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이 무릎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 거 안 먹어요. 과자나 케이크도 거의 안 먹습니다. 하지만 실제 식단을 살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숨어있는 설탕을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60세 이상 세대에게 익숙한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하루 두세 잔만 마셔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리지요. 게다가 식사 때 먹는 단무지, 소스가 발라진 불고기, 케첩이 들어간 음식 등에도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빵과 가공식품입니다. 달지 않은 식빵도 설탕이 들어가며 시리얼, 요거트, 심지어 건강식품이라고 홍보하는 에너지바에도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 눈치채기 어렵지만 매일 반복되면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74세 여성 환자분은 나는 단 음식 안 먹는다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물어보니 아침은 식빵과 잼, 점심은 떡볶이와 김밥, 저녁은 라면에 단무지를 곁들였습니다. 본인은 단 음식을 피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3끼 모두에서 설탕을 섭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이분은 무릎 통증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숨어있는 설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절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더군다나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설탕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소량의 설탕은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하루 25g 이하의 설탕은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5g은 믹스커피 2봉지만으로도 초과합니다. 그러니 안전선이 생각보다 좁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릎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식단 속에 숨어있는 설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고 단무지 대신 생채소를 곁들이며
소스는 가능한 한 줄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설탕의 진짜 얼굴을 확인했으니 다음은 두 번째 주범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이라고 착각하면서 즐겨 드시는 가공육류입니다. 무릎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해로운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가공육류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햄버거 패티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지요. 편리하고 맛있어서 아침 반찬이나 간식으로 자주 찾게 되지만 사실 이 음식들은 무릎 건강에는 치명적인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 육류에는 방부제, 질산염, 인산염 같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성분들은 고기를 오래 보관하고 색을 예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만성염증을 촉진합니다. 특히 질산염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관절 주위 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산염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관절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도한 소금입니다. 가공 육류는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신장이 부담을 받고 혈압이 올라가며 이로 인해 관절을 포함한 미세 혈관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무릎 관절도 영양 공급을 위해 혈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연골이 회복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임상에서 자주 만나는 예 중 하나는 편리함 때문에 매일 아침 햄을 구워 드시는 어르신들입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토스트에 햄을 넣어 드셨는데 무릎 통증과 함께 혈압까지 높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관절 손상은 없었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통증과 혈압이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단순히 햄과 소시지를 끊고 대신 두부와 생선을 드신 것만으로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가공육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소량 섭취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가공육이라도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공육류의 또 다른 위험은 체중 증가입니다. 소시지나 햄은 열량이 높고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무릎은 체중이 늘어날 때마다 부담이 3배, 5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통증은 기하급수적으로 심해집니다. 다시 말해 햄버거 하나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돌덩이 하나를 더 얻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공육은 단순히 위장과 심혈관계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직접적으로 손해를 줍니다. 평생 먹어왔던 친숙한 음식이라도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이상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적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서는 세 번째, 무릎을 은밀하게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음식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트랜스지방과 튀김 음식입니다. 가공육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이제 한국 노인 식단 속에 숨어있는 함정을 짚어야 합니다. 사실 햄이나 소시지는 서양 음식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에 토스트와 함께 먹는 햄, 점심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들어가는 소시지 볶음,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전이나 육전까지 모두 가공육이나 기름진 고기 조리법이 섞여 있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은 나는 고기 잘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보니 아침에는 햄 넣은 샌드위치, 점심에는 소시지 볶음이 반찬으로 나오고 저녁에는 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에 구워 드셨습니다. 본인은 고기를 별로 안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가공육을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분은 무릎 통증뿐 아니라 고혈압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편함입니다. 자녀들과 따로 살거나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조리 시간이 짧은 가공육이 편리한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간편함 뒤에는 질산염, 인산염, 과도한 소금, 포화지방 같은 무릎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지요.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도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명절 때 부침개와 고기를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 먹는 문화, 잔치나 모임에서 삼겹살을 배불리 구워 먹는 습관도 결국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음식들은 맛있고 친근하지만 무릎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한국 전통 음식은 발효와 채소 섭취가 많아 건강에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김치, 된장, 나물은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식탁 위에 동시에 올라오는 가공육, 기름진 전,
고칼로리 안주 문화는 그 장점을 상쇄시켜버립니다. 결국 균형을 잃은 식탁이 무릎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매일 먹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량으로 줄여보세요. 그러면서 두부, 생선, 달걀, 콩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면 무릎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몇 달만 조정해도 무릎이 전보다 덜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 식단에는 무릎을 위협하는 작은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익숙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관절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적, 가공육을 넘어 세 번째 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튀김 음식,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트랜스 지방이 무릎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해로운 세 번째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과 튀김 음식입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튀긴 음식은 고소하고 바삭해서 누구나 좋아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 무릎은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기름을 반복적으로 가열하거나 공장에서 마가린 쇼트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우리 몸속 염증 반응을 강하게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류를 탁하게 만들어 결국 관절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영양 공급이 줄어도 금세 약해지고 통증으로 이어지지요. 또한 튀김은 고열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단백질과 당분이 만나 AGEs 당화 최종산물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연골 속 콜라겐을 굳게 만들어 유연성을 잃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무줄이 점점 딱딱해져 끊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무릎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지요. 임상 경험에서도 이를 자주 확인합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은 특별히 비만하지도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도 무릎 통증이 심했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손주들과 함께 자주 치킨을 시켜 드셨고 시장에 나가면 튀김 반찬을 꼭 사오셨습니다. 결국 튀김이 무릎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튀김을 줄이고 대신 찜이나 구이로 바꾸자 3달 만에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튀김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량, 가끔 즐기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지고 트랜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활동도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더 큰 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가끔의 기준이 젊을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단순히 기름에 튀긴 음식뿐 아니라 제과점빵, 크림 가득한 케이크, 값싼 과자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치킨이나 튀김만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튀김 음식과 트랜스 지방은 무릎 건강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을 넘어서 관절 속에서 연골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키우며 혈류를 막습니다. 맛있다고 자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무릎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3가지 주범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식문화 속에서 이 튀김 음식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고 은퇴 후 모임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튀김 음식은 단순히 간식이 아닙니다. 한국의 은퇴 후 생활 속에는 튀김 문화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고 장에 나가면 분식집에서 튀김 몇 개 사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도 어김없이 전과 튀김이 한 접시씩 올라옵니다. 은퇴 이후 늘어난 여가 시간 속에서 이런 음식은 즐거움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 뒤에는 무릎 건강을 갉아먹는 대가가 있습니다. 튀김은 대부분 재사용한 기름으로 조리됩니다. 같은 기름을 여러 번 달구면 산화가 심해져 트랜스 지방과 독성 부산물이 늘어나지요. 이 물질들이 혈액을 따라 무릎까지 도달하면 관절 내 염증을 촉발시키고 연골의 재생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무릎은 점점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치킨집에 가셨습니다. 운동도 하고 체중도 괜찮은데 왜 무릎이 아플까 하셨지요. 그런데 식습관을 확인하니 일주일에 2~3번씩 치킨과 맥주를 드셨습니다. 이 습관을 줄이고
대신 생선구이와 채소 반찬 위주로 바꾸자 몇 달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본인도 놀라며 치킨을 끄는 이 무릎이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튀김 문화는 명절에도 강하게 드러납니다. 온 가족이 모여 부침개, 동그랑땡, 전을 부쳐 먹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정겨운 추억이 되지만 무릎에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명절처럼 며칠간 연속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튀김을 자주 드셔도 무릎이 멀쩡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별 유전적 요인, 기초 체력, 염증 민감도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60세 이후에는 대다수가 튀김 음식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모임 문화와 식습관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 평생의 이동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릎은 걷기, 여행, 손주와의 놀이, 모든 활동의 기초입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이 평생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식탁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3가지 해로운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에서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릎을 지키고 오히려 회복을 돕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해로운 음식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무릎은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에 물을 줘야 새순이 돋듯 관절에도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 무릎이 필요로 하는 성분을 채워주면 통증은 완화되고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성분으로 관절 내부의 붓기와 열감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이 심하던 환자에게 일주일에 2~3번 생선을 먹도록 권했더니 몇 달 만에 무릎이 훨씬 가볍다는 반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둘째, 콩과 두부, 대두 제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골밀도를 지켜주고 연골 파괴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햄 대신 두부 한모, 소시지 대신 삶은 콩을 올리면 무릎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낍니다. 셋째, 녹색 잎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을 돕습니다. 블루베리, 체리, 포도 같은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 관절 속 염증을 줄입니다. 환자분들께 식탁의 색깔이 다양할수록 무릎은 더 오래 버틴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넷째, 견과류와 올리브유입니다. 아몬드, 호두, 아마씨,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튀김 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릎에 해로운 음식을 줄이고 이로운 음식을 늘리면 통증은 완화되고 삶의 질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식이요법만으로도 경증관절염 환자의 증상이 30~40% 개선된다고 보고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운동과 체중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식단이 바뀌어야 운동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이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음식 외에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무릎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팁이지만 실천하면 무릎은 훨씬 오랫동안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무릎 건강은 음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무릎은 여전히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먹는 것만큼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져 오히려 관절이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간단한 의자 일어나기 운동이나 가벼운 실내 자전거 타기는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도 좋지만 경사가 심한 언덕이나 계단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1kg이 줄면
무릎에는 걸을 때마다 약 3, 4kg의 하중이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그 효과가 5배까지 커지지요. 실제로 5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무릎이 힘들다면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자세와 생활 습관입니다. 한국인에게 흔한 좌식 생활,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습관은 무릎에 큰 압박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의자 생활로 바꾸고 바닥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방석을 두껍게 깔아 무릎 각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관절액 순환이 떨어지므로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휴식입니다. 무릎은 낮 동안 계속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밤에 제대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통증도 더 심해집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밤에 4, 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 습관이 무릎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학계에서도 운동이 관절을 더 닳게 한다는 의견과 운동이 오히려 연골을 지킨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쪽 모두 옳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을 망치지만 적절한 운동은 관절을 지킵니다. 따라서 핵심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릎을 지키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에 무리를 주는 습관을 버리는 것. 음식과 습관이 함께 바뀔 때 비로소 무릎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의 동반자인 무릎을 어떻게 따뜻하게 돌보고 그 과정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릎은 평생 당신과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운동장에서부터 직장 생활을 오가던 수많은 계단, 그리고 지금 손주와 함께 걷는 산책길까지 당신의 삶의 순간마다 무릎은 묵묵히 짐을 나눠줘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릎이 당신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해달라. 조금만 더 아껴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해로운 음식, 과도한 설탕, 가공육류, 튀김과 트랜스 지방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무릎 속에서 염증과 마찰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통증과 뻣뻣함, 이동의 불편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무릎은 여전히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식탁 위에 작은 선택을 바꾸는 순간 무릎은 다시 부드럽게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걸을 때 더 이상 주저앉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 여행지에서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 이런 변화는 거창한 치료나 수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식탁에서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햄 대신 두부를, 치킨 대신 생선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모여 무릎을 지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운동, 체중 관리, 숙면 같은 습관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무릎은 당신의 발걸음을 훨씬 더 오래 지탱해 줄 것입니다. 물론 나이에 따른 퇴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고통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걷고 움직이는 자유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도 70대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로 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수술을 피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단순히 관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유이고 삶의 활력입니다. 무릎을 아끼는 것은 곧 자신을 아끼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단을 돌아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년에 당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